정성철의 뉴스명당 3부 시작합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3부 명탕 인터뷰에서는요.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이시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신 연결을 해서 미국과 이란 전쟁 종전 상황과 또 선거제도 TF 활동 상황 등 굵직한 현안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네, 그러게요. 오래간만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시지 섭섭해요.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 일정들이 네. 많아서요. 다음에는 꼭 나와주세요. 예,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격으로 또다시 종전 합의가 무산되나 이렇게 했는데 아침 속보를 보니까 19일 스위스에서 합의 서명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떤 뭐 보고 좀 받으신 거 있으세요? 네, 따로 지금 보고받은 건 없는데요. 네. 외교부 어제 소식통에 의하면은 미국도 국무부 정도 이외에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칠통 보안 속에서 이란 측하고 최고의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최고 지도부 간에 막판에 숨가쁜 협상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 최종 합의가 된 걸로 보이고 이란 언론에서도 지금 보니까 속보로 최종적으로 영구적인 전쟁의 중단이라는 발표를 했네요. 네. 왜 스위스고 왜 종전 합의가 MOU 형태인지 이 배경도 좀 궁금한데요. 스위스가 외교 공관으로서는요. 네. 이란의 그 이제 복수 공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기능을 하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외교 채널 중에 스위스 쪽에서 이제 지금 중재국이라고 하는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나라들하고도 물밑에서 굉장히 여러 역할들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의원님 이제 네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 좀 네. 유가, 물가 불안, 수차적으로 좀 안정된다. 이렇게 좀 많은 국민들이 걱정 덜어도 될까요? 네, 우선 뭐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수입이 있지만 동아시아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이 거의 70에서 90% 가까이 원유를 거기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지금 뭐 반도체 자체가 이제 전기 먹는 하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원유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인데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 생산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에도 숨통이 트인 그런 상황 아닐까 싶고 네. 증권시장도 저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안정되면 이제 10,000포인트 가는 건가요? 예, 저희들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여당의 선거제도 개혁 TF의 부단장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좀 중지가 모아지고 있나요? 우선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개헌을 포함해서 이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 권력이 지금 발생시킨 참사다 이렇게 봐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네. 다만 지금 국민의힘처럼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만 일관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개헌 투표도 좀 하고 또 이 시스템 개혁을 위한 법안 이런 거를 빨리 좀 제출해서 이번 이제 원구성 협상도 지금 이제 늦어질 수도 있는데 빨리 협상해가지고 국회를 빨리 열어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개헌까지 검토한다면 이게 좀 필요한 관문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원포인트 개헌만으로도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이렇게 헌법에서 뺀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니요?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이제 개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을 만약에 존중한다 하더라도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헌법에 있는 기관인 선관위를 만약에 해체하자 그러면은 헌법을 안 바꾸고서는 해체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개헌하자고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개헌까지 포함해서 논의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건 시간 걸리고 안 하자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이중적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정략적인 정쟁에만 관심이 있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선거 관리를 행정기관들이 하던 옛날에는 부정선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예. 이 60년도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에서 했던 거. 네. 그거 이후로 62년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개헌해가지고 선관위 독립성을 그때 확보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박정희 정권 63년도에 출범했던 독립선관위가 지금 저는 독립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찬성이고요. 네. 그거는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선관위에 부여하지 말자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되 다만 견제받지를 않다 보니까 행정 권력이 너무 독주하고 독점해서 이게 지금 불투명성이 높아서 누가 결정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잘못된 거를 왜 고쳐야 되는지도 사실 잘 자기들도 모르니까 소쿠리 투표 같은 게 발생하고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나는데도 뻔히 쳐다만 보고 있는 무책임성 이런 게 국민들을 경악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이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 114조에 있는 선관위원 9명을 이제 대통령 3명, 국회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 3명 이렇게 추천하는 건 그대로 하고 네. 호선도 자기들끼리 그대로 하되 네. 선관위원장은 법률에 의해서 헌법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상임직으로 바꾸고 비상임으로 9명이 되어 있는데 그중 1명만 이제 상임으로 돼서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3명 정도로 좀 상임을 늘리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판결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개헌을 곧 해가지고 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헌법에 집어넣어서 이 선관위를 감사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을 만드는 요 두 가지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도 저는 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상임, 그다음에 상임위원직 증원, 그다음에 기타 내부의 독립적 감사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 이제 1단계로 법률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 해내고 연말까지 내년에는 적절한 시점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검토하는 이런 식으로 2단계 논의를 해나가자.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고요. 네. 그래서 원포인트 입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 개혁 입법 요게 정기국회까지 하는 거 1단계, 2단계는 내년에 원포인트 개헌. 이 2단계 전략이 저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네네.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200석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국민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투표를 별도로 하자 그러면 그 투표 관리도 선관위가 할 것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투표 비용이 대략 한 2천억 내외에 든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은 좀 맞습니다. 관련된 법률안을 먼저 좀 손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2단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주력하자라는 말씀이고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입법을 하면서 차분하게 개헌은 논의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재선거를 주장을 하는 당대표가 있질 않나 선관위를 해체하자고 주장을 하질 않나 네. 이거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개헌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관위 해체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에 예를 들어서 법원도 헌법에 있는데 법원을 해체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개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걸 뻔히 알면서 정치적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선동하는 이런 정치 이제는 그만해야 되니까
좀 합리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당권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가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 사태 이런 거를 갖다가 무기 삼아서 자기가 당권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장 사퇴하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분명하게 합리적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회는 장외에 나가서 집회하고 이럴 거 아니고서는 국회 내에서는 정말 좀 상임위를 열고 빨리 국회 특위를 꾸리고 그렇게 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께 정말 비전을 드리고 안심을 드리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국민의힘 네네. 일각에서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헌보다 더 큰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황당무계한 말을 여쭤봤어요. 예, 정말 총을 들고 국회로 진입을 하고 네. 국회 앞에서 국민들한테 거의 탱크 그다음에 총 이런 걸 들고 국민을 위협하는 정권하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선관위 업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시하거나 했다면 그거는 탄핵 사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근거 없이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잘못한 것을 대통령에게 마치 책임을 물을 것처럼 이렇게 위헌적인 일을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선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만약에라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행정부의 핵심들이 선관위에다가 이런 부당한 지시를 했다, 불법적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건 특검감이고 정말 탄핵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만약에 주장이 허위 주장이면 본인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허위 주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황당무계한 궤변은 그만 말씀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일부에서 보기에는요, 이 뭐 재투표 문제, 뭐 투표용지 부족 문제, 선거 관련 문제 의식의 강도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좀 더 강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당 대표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 올림픽공원 현장에 가서 그 상황도 지켜보고 민주당은 조금 좀 그런 분들이 적은 것 같고 지도부에서도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저희들이 관심이 적거나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국민들께서 그런 이제 인식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부족했다. 더 이거는 책임 있게 저희들이 여당답게 나서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우리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조금 내부 충격이 있다 보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8월 전당대회에 대한 당권 이제 경쟁에 모두로 조기에 돌입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을 주는 뭐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TF가 일단 국민 참정권 수호 TF가 중심이 돼서 철저하게 진상도 가리고 책임도 규명하고 대안도 만들어서 국민들께 좀 안정감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집권여당 이제 의원이시니까요. 또 중진 의원직 하시고 대통령께서 순방 중임에도 좀 여러 차례 SNS상에 글을 좀 올리고 계세요. 네네. 이게 뭐 해석에 따라서 뭐 여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강조한 거다 아니면은 뭐 조승래 사무총장은 원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대통령께서는 국민 전체를 향해서 여당의 열정이 발휘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당 자체가 좀 더 큰 그릇이 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정확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려고 하신 거라기보다는 본인의 앞으로 대통령께서 펼칠 국정의 어떤 방향성 이런 걸 말씀하신 거다고 저는 봤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과 함께
좀 이렇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당 대표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선거 결과에 대한 특히 서울시장 패배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반성할 건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부동산 정책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견제의 목소리,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일방적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당내에 뜨거운 경쟁을 하면서도 분열하지 않는 정말 통합적인 전당대회를 치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누구 책임이다 따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나는 괜찮고 남은 잘못됐다는 내노란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런 이제 통합과 혁신을 해나가는 사람들한테 박수치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계속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환송회장, 외국 나가는 환송회장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면 많은 뭐 평론가들이나 언론들이 대통령의 마음은 정청래 대표에게 있지 않다. 김민석 총리에게 있다. 정청래 대표는 사퇴하고 이번에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읽혀진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저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김민석 총리한테 조금 더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은 가지긴 했는데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정청래 대표가 뭐 빨리 사퇴하고 전당대회 불출마해라 뭐 이렇게까지 나가실 리는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당대표를 하셨고 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본인이 내고 싶다는 건 있지만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이런 인상을 절대로 저는 주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당원이신데 당원으로서의 자신의 의사 이런 거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거를 억지로 무슨 부당한 개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대통령의 뜻 이런 부분은 뭐 어디에 있다 이런 거는 대강 알 수 있는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다만 네. 그걸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권력을 쓴다거나 이래가지고 무슨 작용을 해서 하는 거 그런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적인 정당 질서 내에서 저는 우리 당원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판에서 물을 흐려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자기를 내노란불식으로 자기만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는 것은 당내 진영 내 분란을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이제 걱정들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말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도 민주적 정당으로서 자리를 잡아왔고 결국 여당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청래 박찬대 경쟁했던 전당대회에서도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경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늘 힘을 합쳤고 결국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경쟁은 뜨겁게 하고 네. 그러나 경쟁의 결과를 흔쾌히 승복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서의 면모 이런 걸 이번에도 저는 여실히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두 번 더 김민석 총리에게 내가 마음이 있어라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이번 8월 17일 전당대회 때 출마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당원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낫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그 여러 가지 가정이겠지만 네. 그런 일이 있더라도 뭐 정청래 대표 잘 아시겠지만 그 꿋꿋한 분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꿋꿋하게 경쟁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우리 당원들이 다 판단하신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당원들의 뜻을 거슬러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저는 대통령이 이제 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2년간 전국적 선거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 운영을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종전 합의가 되는 상황이면 다음 이제 북한 한반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수도 있고
수출 지금 뭐 엄청난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반도체 네. 슈퍼 사이클로 와 있는 상황이고 네. 국내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사실은 이제 국정 운영을 끌고 가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대통령께서 뭐 당내에 이렇게 매여 가지고 어떤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일을 보다는 전체를 국정 운영을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저희 당에서도 오히려 그걸 뒷받침해드려야지 자꾸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제 정쟁에 예. 매이게 하는 거야말로 대통령을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뭐 김민석 그 정청래 말고도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이렇게 감시의 매 눈으로 좀 전당대회가 진짜 공정하면서도 이 통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네. 시너지를 내는 전당대회를 만들도록 저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인터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의원님은 친청 같아요.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네.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데 국무총리 사임하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했나?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김민석 총리 직접 저격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내용은 사실은 좀 약간 거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당의 사무총장이신데 총리를 직접 언급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있는 지도부가 이번 재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에 비판에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더 통합적이고 겸손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아까 그 발언은 저는 썩 그렇게 네.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네. 우리 당의 리더들이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쪽으로 언어도 쓰고 행동도 하고 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제가 네네.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요. 그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면은 꼭 뭐 당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분란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1인 1표 그리고 또 보안수 사건 폐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막 가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계속 지금 받아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적절했느냐 아니면 조금 좀 아쉽다. 나중에 하시지.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약간 그동안 당과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이제 같이 좀 더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내란 이후에 선거 치르고 좀 이렇게 안정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이제 당정청 간의 원팀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다. 이런 거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귀국하실 때 정청래 대표나 뭐 한병도 원내대표 공항에 나가야 되겠죠? 이번에 성과도 꽤 많고 중요한 순방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가시지 않을까요? 오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글쎄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예.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오늘 불편한 질문 있었을 텐데 답변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네, 나중에는 얼굴로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배 의원이셨습니다.